있잖아. 요즘 주변에서 한숨 안 쉬는 사람 있어? 금리는 높고 물가는 미쳤고 대출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매달 늘어나. 카드값 보면 한숨 나오고 통장 잔고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솔직히.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모두가 곡소리를 내는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는 조용히 웃으면서 자산을 2배, 3배 불리고 있어. 믿기 힘들지? 근데 이건 팩트야. 한국은행이랑 통계청 자료를 한번 같이 볼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간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1900조 원을 넘겼거든. 근데 웃긴 건 같은 기간에 상위 1%의 현금성 자산 보유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같이 찍었다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의 위기가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건 원래 부자였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거든.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줄게. 남들 다 망할 때 혼자 자산을 폭증시키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있는 3가지 공통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줄 거야. 이거 모르면 진짜 평생 이자만 갚다가 끝날 수도 있어. 과장 아냐. 자, 준비됐지? 바로 시작한다. 근데 말이야, 솔직히 우리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잖아. 아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돈을 벌어? 당장 나가는 이자도 아까워 죽겠는데 투자는 무슨... 맞아, 그 마음 100%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솔직히 말할게. 나도 금리 처음 오를 때 가지고 있던 주식 절반을 손절했어. 일단 현금 들고 있자. 더 떨어지면 어떡해. 이 생각 하나로. 근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걸 한참 뒤에야 깨달았어. 여기서 진짜 무서운 함정이 뭔 줄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면 공포에 질려서 하던 걸 다 멈춰버린다는 거야. 가지고 있던 주식 손절하고 적금이나 들면서 숨죽이고 있지. SNS 보면 다들 현금이 왕이다, 현금이 킹이다 이런 말만 하잖아. 근데 그게 반만 맞는 소리라는 거 알고 있어? 부자들은 달라. 그들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자산의 재배치 기간. 남들이 공포에 떨면서 자산을 내다 팔 때 그들은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데이터 하나 보고 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고금리 시기가 1년 이상 지속될 때 자산 격차는 저금리 때보다 무려 1.5배 더 빠르게 벌어진대. 왜냐고? 이유는 단순해. 가난한 사람은 부채의 이자를 갚느라 돈이 나가고 부자는 현금의 이자를 받으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같은 금리인데 방향이 정반대인 거야. 이게 진짜 잔인한 진실이야. 금리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에게는 무기가 되고 없는 자에게는 족쇄가 돼. 지금 당신은 어느 쪽이야? 혹시 남들 다 하는 대로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간다. 자산을 폭증시키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 자산이 폭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바로 현금 흐름의 요새화야. 이름이 좀 거창하지? 근데 개념은 심플해.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 가뭄이 왔다고 상상해봐. 대부분의 농부들은 물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해. 밭이 다 갈라지고 작물이 말라 죽어가지. 근데 어떤 농부는 달라. 이 농부는 가뭄이 오기 전에 커다란 저수지를 미리 만들어뒀거든. 물이 부족한 시기에도 혼자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써. 심지어 남들이 포기한 땅까지 헐값에 사들여서 가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이 저수지가 바로 현금 흐름이야. 자산이 폭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이자 비용을 압도할 정도로 탄탄하게 세팅돼 있어. 중요한 건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라는 거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연 6% 금리 시대라고 해보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서 꼬마 빌딩을 샀어. 월세가 400만 원 나와. 그런데 이자는 매달 500만 원이야.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지. 이러면 가뭄에 말라 죽는 농부가 되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체력이 빠지고 결국 손해보고 팔게 돼. 하지만 고수들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 그들은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의 비중을 확 줄여. 그리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여둬. 그 현금을 어디에 넣느냐?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연 5% 이상의 확정 수익을 챙기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물건, 진짜 기회가 나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지. 이게 바로 그들만의 요새야. 지금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 거야. 아, 나는 현금이 별로 없는데 요새고 뭐고 못 만들겠는데? 괜찮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월 10만 원이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하나 만드는 게 시작이야. 배당주를 모으든 소액 채권에 투자하든 부업 수입이든 핵심은 내 주머니에 매달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야. 그 파이프라인이 곧 너만의 저수지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공통점. 여기서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야. 바로 역발상 자산 재배치. 여기서 중요한 계산 예시 하나 들어줄게. 잘 들어. 평소에 10억 하던 서울 핵심 아파트 혹은 미국 우량주가 있어. 고금리 때문에 가격이 7억으로 떨어졌어. 30%가 빠진 거지. 사람들은 뭐라고 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사면 바보 아냐? 겁나서 아무도 안 사. 근데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자. 금리가 3%일 때 10억 자산의 원리금 부담과 금리가 6%일 때 7억 자산의 원리금 부담. 10억에 3%면 연 이자가 3천만 원이야. 7억에 6%면 연 이자가 420만 원이야. 얼핏 보면 지금이 더 비싸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야. 금리는 반드시 내려가. 영원히 높은 금리는 경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 금리가 6%에서 다시 3%로 내려가는 순간 7억에 샀던 자산은 10억이 아니라 12억, 13억으로 튀어올라.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거든. 이걸 금리 민감도 수익이라고 해. 자산 가격이 30% 이상 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야. 부자들은 바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자산을 줍줍하고 있어. 실제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 주변에 자수성가한 투자자 한 분이 있어. 이분은 2022년 말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던 때에 남들 다 주식 팔고 도망갈 때 오히려 미국 빅테크 주식을 조용히 모았어.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했지. 아니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주식을 사요? 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세일 기간이니까요. 쓴 웃음을 지었어. 그때는. 이 양반이 돈을 다 날리겠구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 결과 2024년 말 기준으로 그분의 자산은 그때보다 딱 2.5배가 늘어났어. 나스닥이 미쳤다는 얘기 들었잖아. 그 상승분을 통째로 다 먹은 거야. 나는? 손절하고 적금 넣었지. 이자 연 4% 받으면서. 진짜 웃긴 게 그때 내가 그분 말을 들었으면 지금 내 자산도 완전 달랐을 거야. 이게 바로 역발상의 힘이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야. 바로 데이터 기반의 냉정함이지. 있잖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알아? 하락장도 아니고 고금리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야. 바로 느낌이야. 너의 직감. 왠지 더 떨어질 것 같아. 이제는 오를 때 됐지. 유튜브에서 다들 사라고 하던데. 이런 느낌으로 돈을 넣으면 난 장담하는데 100% 깨져. 생각해봐. 2021년에 비트코인이 7천만 원 찍었을 때 다들 뭐라고 했어? 1억 간다. 느낌적으로 확신했지. 결과는 바로 다음 해에 2천만 원대로 추락했잖아. 반대로 2022년 말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는 코인은 끝났다. 디지털 쓰레기다. 근데 지금 보면 다시 1억을 넘겼어. 느낌대로 움직인 사람은 전부 반대로 당한 거야. 자산이 폭증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해. 그들은 철저하게 숫자로만 움직여. 매일 아침 미국 연준 의장 발언을 체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보다 0.1%만 달라져도 포트폴리오를 즉시 수정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국채금리 커브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걸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감정이 섞일 틈 자체를 안 주는 거야. 비유하자면 이거야.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 일반 사람은 파도가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아니면 무작정 뛰어들어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근데 프로서퍼는 다르지. 파도의 높이, 속도, 방향, 주기를 전부 데이터로 계산한 다음에 딱 맞는 타이밍에 그 파도 위에 올라타. 같은 파도인데 누군가는 익사하고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저 멀리 나아가. 차이는 단 하나야. 데이터를 봤느냐, 감정을 따랐느냐. 지금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잖아. 이 파도에 휩쓸릴 건지 타고 갈 건지 그건 당신이 숫자를 보느냐 느낌을 따르느냐에 달려있어.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분명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 그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잖아. 나 같은 서민은 시드머니도 없는데 역발상이고 뭐고 할 여유가 없다고. 맞아, 일리 있는 말이야.
무작정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지.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 알려줄까? 지금 자산을 폭증시키고 있는 그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야.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투자자분도. 처음 시작은 월급 200만 원짜리 직장인이었어. 그분이 달랐던 건 딱 하나야. 남들이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할 때 그 시간에 경제 뉴스 읽고 숫자 분석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기회를 잡았다는 거야. 시드머니가 적다고? 그럼 공부부터 시작해. 돈이 없으면 지식의 레버리지라도 써야 할 거 아냐. 남들이 주식 끝났다, 부동산 망했다 라고 할 때 왜 떨어졌는지, 진짜 끝난 건지, 언제 다시 오를 수 있는지 그걸 숫자로 분석해 본 적 있어? 대부분은 안 해봤을 거야.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공포 영상 보면서 맞아, 다 끝났어 라고 고개 끄덕이고 있지. 그게 가장 위험한 거야.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만 보이는 법이야. 돈이 없다는 건 핑계야.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더 큰 핑계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경제 데이터를 보는 습관. 그게 3년 뒤, 5년 뒤 당신의 자산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 자, 오늘 내용 딱 3줄로 요약해 줄게. 첫째, 현금 흐름을 요새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라. 규모는 상관없어. 매달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깔아. 둘째,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감정 말고 숫자를 믿어라. 계산기를 두드려봐. 지금이 진짜 위험한 건지 기회인 건지. 셋째, 느낌을 버리고 철저하게 데이터로만 움직여라. 프로 서퍼처럼 파도를 읽어. 파도를 피하지 말고 올라타. 자, 여기서 선택은 당신 몫이야. 계속 이자 걱정하면서 불안한 밤을 보낼 건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서 다음 상승장 때 주인공이 될 건지. 역사적으로 고금리 시기 이후에는 반드시 자산 가격에 폭발적인 상승기가 왔어. 문제는 그 상승기에 자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야.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열차에 탈 수 있어. 오늘 영상이 당신의 경제적 자유에 작은 불씨가 됐길 바래.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그거 하나가 나한테는 다음 영상 만들 힘이 되거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독하고 현실적인 경제 지식으로 돌아온다. 안녕.